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확실히 알아야지, 뭐 회장님이 포스트 플랫폼 함부로 얘기 그렇게 막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포스트 플랫폼이다고 막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딴 데서 가만 놔뒀겠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아도 4단계인데.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플랫폼인데 우리가 플랫폼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랫폼은 2002년도에 플랫폼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MIT 공대의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는 형태가 승강장, 플랫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인터넷은 90년도 초서부터 인터넷이 돌기 시작했고 이메일이고 뭐해서 이제 모든 게 이런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돼가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곧 이제 디지털 혁명,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정보와 그냥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기기 하나가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혁명의 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컴퓨터예요. 연결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형태를 지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나는 속세를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난 자연으로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핸드폰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게 구현하는 세계가 소위해서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애터미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시작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때 2002년도에 그 회장님, 우리 저 박항일 회장님은 이미 아이엠코리안닷컴은 완전히 그 망해서 그냥 그때서부터 막 그냥 고난의 그 길을 갔다가 진짜 몸도 안 좋으시고 막 그냥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뭐 추정이 되죠. 그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시대에 아이엠코리안닷컴을 갖다가 그래서 10만 가지를 갖다가 세팅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분이니까는 플랫폼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 중에 그때 당시 진짜 손정희 같은 사람이 쿠팡 밀어주듯이 그런 분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알리바바 정도 수준은 됐을 거 아니냐, 아마존이나. 우리는 싸우는 시장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그러니까 생필품을 그냥 뭐 못 가는 게 없을 정도의 모든 그 자잘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는 그 이커머스 시장의 양대 마차가 미국의 아마존하고 우리 중국의 알리바바 아닙니까? 500조를 하고 300조를 해요. 우리 지금 3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애터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그때서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니까. 그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은 2010년도 5월 10일 이후로도 저는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 경영 목표를 갖다 얼토당토하게 진짜 초과상관 그냥 뭐 A4 용지나 붙여놓고 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어떻게 경영 목표를 갖다가 그 세 가지를 정했냐 이거죠. 자,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는 플랫폼이 되려면 세 개의 핵심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세 개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존, 뭐 애터미, 꼭 주체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은 뭐 박항일 회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보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플랫폼으로 굴러가지커녕 그냥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보완자라는 거는 우리로 보면은 일품일사, 물건을 납품해서 우리는 하나도 제품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콜마 B&H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일품일사로 이렇게 물건을 제공해 주는 분들. 그리고 요번에 100억 들여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전문가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0억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그거를 돌리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능자들, 그런 기술자들, 그분들하고 서로 간에 합력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완자라고 하거든요. 주체가 잘 되면 그 보완자의 조력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같이 더불어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긴밀하지 않거나 그게 자꾸만 삐딱거리거나 뭐 이러면은 그 플랫폼은 망해. 그래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하루에도 수만 개 뭐 저기 플랫폼이 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관계가 뭐냐면 그 보안자하고의 그 주체하고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연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코스마노 교수는 주체자하고 그 보안자들끼리의 연결성이 이거의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모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실제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대로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여기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연결성뿐만 아니고 연결을 시키려면 연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결자의 새로운 모델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회장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APP, 소위에서 포스트 플랫폼입니다. 주체자인 회장님이 있고 그 사단에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코드 하나 갖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내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얼만큼 입소문을 제대로 내고 그냥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내는 거, 플랫폼을 제대로 알고 시스템으로 안착을 시키는 거를 시스템을 꿰차고 그렇게 운영을 할 줄 아는 그거의 대가로서 그 수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금 소득이고 그게 시스템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회원 사업자라고 하는 우리 직급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몇십 년간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는 그래도 나 사업자입니다 하는 이분들은 누구나 그 권리를 갖다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이 사업을 영유하는 한까지는 그 권한이 계속 그냥 무상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전개하느냐의 문제인데 전개를 못하고 있어요. 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랫폼이 뭔지 몰라. 그걸 설명할 줄 모르는 겁니다. 설명해서 그 사람을 개득을 시켜서 비전을 보게 하고 우리 사업에 동참시키는 게 우리의 일인데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래도 설명을 못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진짜 애터미 플랫폼 맞네. 전무후무한 플랫폼이네. 포스트 플랫폼 이유를 알겠다. 왜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에 충분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게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가입을 10년 전에 하신 분이거든 뭐 아니면 몇 년째 하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자영사 개념 뭐 10개명 중에 그 자영사 개념 자격 부팀복에 제일 앞에 있는 자영사업자로서 그렇게는 행동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코드를 갖고 있는 난 이거 자영사업자 아니요? 내가 학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은 모르지만 개념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그냥 은연중에 그냥 분위기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미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 제품 그냥 100% 우리 거 쓰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게 의식화가 돼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얼추 기본적인 거는 반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거 반은 이미 깔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리 또 이걸 해야 되는 개념 그다음에 복제의 개념 이런 것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원리와 이게 왜 신이 내린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하니까 팀워크가 나는 그냥 내 스피치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동 육아가 돼서 이거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뭉치고 다 얼굴 표정이 밝고 이렇게 되지? 그걸 내가 신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거를 느끼는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65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네트워크의 원조가 거기 아닙니까?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서 딱 정교하게 만들어서 한 번도 안 변하고 50년 동안에 이렇게 온 이건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이게 다예요 할 정도로 진짜 쉬워요. 너무 쉬워갖고 싱겁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나만 돼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복제라는 게 나 혼자만 복제가 되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제가 돼야지 이 시스템대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시스템 소득이 나오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같은 룰을 지키면서 같은 그 복제 원리대로 움직여 줘야지만이 시너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2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는 그 게임이 이 게임이거든요. 복제 게임이라는 게 이런 게임인데 전혀 몰라 그거를. 각자마다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얘기하는 그 소위 얘기해서 플랫폼 주체와
보안자들, 연결자들 유일한 독자적인 모델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단계로 시작했어요. 다단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회원 사업자로부터 처음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꿀 이유도 없고. 왜? 충성도가 최고거든. 왜 충성도가 최고냐?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직까지 12년 동안 그냥 이래저래 하면서도 아직도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그분들이 왜 충성도가 하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띵똥거리고 수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회사 반듯하지. 또 우리 회장님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창업주가 한 번의 스캔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부지런하시면서도 진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다 해내시는 분. 완벽한데 문제는 우리가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다 하다가 자빠지고 하는 거지. 워낙에 지금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순 엉터리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거만 꾸준하게만 하기만 돼서 오히려 범생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딱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한 거, 그분들이 더 재미나게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이거예요. 오히려 날라리들은 이거 안 해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범생이들 진짜 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거만큼은 내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꾸준하게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역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경영 목표를 2009년도에 이 회사를 갖다 창립하면서부터 그때 어떻게 다들 들으면서 우리 사원은 영혼을 소중히 하면, 그러면 이렇게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슨 사원이 이러냐 그래서 거기에 감탄하고 그거 보고 또 사업 한다는 사람도 우리 사원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참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그러고 하면서도 참 독특하면서 대단하다 그러고 하는 게 우리 사원인데, 경영 목표는 뭐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랬더니 요번에 제가 플랫폼 강의를 9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구성원 한 30명 정도가 그 83세 되신 82세 그 어르신네도 아주 그냥 참 그 플랫폼을 이해를 하니까는 그냥 이해한 대로 얘기하니까는 그럼 100점이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본부장님이 한 분이 우리가 무슨 플랫폼이야. 짜증나. 그러고 이랬던 분이 배우더니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해. 제가 그냥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저보다 2배를 더 잘하십니다. 그랬어요. 조근조근하게 그냥 아주 재미나게. 그러고 얼마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저도 입을 딱 벌리고, 제가 가르쳐 놓고 제가 입을 딱 벌리고 듣다가 보니까 그냥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플랫폼,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장점인 플랫폼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남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일생일 때 진짜 이런 찬스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플랫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회사가 플랫폼이니까 100억에 100억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제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경영 목표에서 얘기하죠. 고객의 성공. 거기 아까 그 마이클 코스마노 교수가 얘기했던 주체자와 연결자, 우리 같이 코드를 갖고 있는 회원 사업자들이 같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고객의 성공이. 이미 플랫폼을 겨냥하고 그 목표가 나왔던 겁니다. 무슨 물건을 갖다 다단계든 우리도 유통회사인데 물건 많이 팔아서 이익 많이 낳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에 사원도 범상치 않은데 목표가 고객의 성공일까? 우리가 플랫폼의 주체자하고 같이 붙어있는 보완자이자 우리가 연결자, 우리의 운명이, 애터미의 운명이 그렇게 처음부터 설정이 돼서 왜? 다단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독보적인 포스트 플랫폼으로서 우리는 진짜 경쟁자 없이 진짜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통의 허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유통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유통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유통 간단합니다. 사고 팔고, 고객들은 살 거고, 우리 회사에서는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파는 자에 드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사고 팔고.
아라비아 숫자로 사고 팔고. 그게 1번. 두 번째, 사고 파는데 물건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를 통해서, 자, 택배를 통하든 뭐 거의 다 요즘 다 택배 시대니까 택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보내고 잘 받고. 우리 여태껏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좀 빠르고 늦느냐의 문제는 이제 좀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렇게 잘 보내고 잘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사이즈가 미스가 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받아봤더니 사이즈가 좀 틀려요, 뭐 이런 거예요. 반품 보증 교환 환불 100% 그거 되면 됐지. 유통이 그 세 개의 범주 외에 더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유통은 사고 팔고 잘하고 보내고 받고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하자가 생겼거나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당안에 뭐 교환해주고 100% 환불했는데 기적의 반품률 0.24, 21%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유통의 허브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통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거기에 또 허브야? 그건 연결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 말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단말기가 아니라는, 뭐 회장님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 허브가 돼서 우리 연결자라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연결받아서 또 우리의 그 파트너분들, 또 우리 회원 그 고객들, 뭐 이분들한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의 허브죠. 그건 다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초인류 회사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초인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지향했던 바가 아마존하고 알리바바입니다. 아마존은 500조.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짜퉁 천지 뭐 이건 다 따라서 잘하네. 그러니까 외형 매출이 300조 하는데 우리 지금 3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세 번째, 초일류. 그런데 그분들하고 아마존하고 알리바바하고 맞짱 떠가지고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3대 소위에서 거대 플랫폼, 이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상용 마켓, 그러니까 생필품을 유통하는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애터미가 알리바바를 능가할 것이냐, 아마존까지 육박할 것이냐, 그것도 10년 뒤에는 그걸 능가할 것이냐. 지금 우리 회사의 기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요번에 코리아 김난도 교수가 쓴 그 2024년도 그 코리아 트렌드의 책을 보면은 그 10개의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나와서 매년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큐레이션이라는 게 거기에 10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플랫폼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앞으로의 플랫폼은 양적인 증대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도 역시 질에서 승부가 난다고 그랬어요. 큐레이션의 뜻은 전시를 기획하거나 그 기획한 일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큐레이션입니다. 우리는 뭐 공연 전시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전시자를 빼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기획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게 큐레이션입니다. 양적인 편에서 천만 가지가 넘는 알리바바랑 맞짱 뜨고 그렇게 지향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믿고 쓰는 애터미, 우리가 검수하고 우리가 회장님이 직접 여자 속옷까지도 입고 일주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다 검증을 한 거를 가지고 믿고 쓰는 애터미, 세상에 물건을 쓰는 소비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선택장애, 결정장애입니다. 왜? 너무나도 제품이 너무 많고 그냥 뭐 나오는 대도 너무나도 많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제대로 산 거야 뭐야,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넘을걸요. 근데 우리는 믿고 쓰는 애터미, 그러니까 우리는 질로 승부한다예요. 질로 승부한다. 외형이 뭐 300조냐 이게 그래도 100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왜? 플랫폼은 지금 시작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구조는 전부 다 플랫폼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양으로 가느냐 질로 가느냐는 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공을 하니까. 외형만 커졌다가 플랫폼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충성도가 없는 게 플랫폼의 또 하나의 가장 암울한 요소가 그거거든요. 아마존이 지금 잘 나가지만은 그거보다 더 개량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애마존이라는 게 나왔을 때 1도 고민 안 하고 옹해탑니다. 그게 플랫폼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 우리는 그거를 지향하겠다는 거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큐레이션이었기 때문에 큐레이션에서 우리가 엄선해서 우리 거는 그냥 어떤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다 환불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큐레이션을 마친 그 숫자가 작더라도
그 숫자에서 진로 승부하겠다. 앞으로 플랫폼은 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 방면에서 다 나타나서 앞으로는 0.001%고 서울 공대 연구팀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090년도에는 0.01%의 플랫폼 주체와 0.02%의 보완자들, 우리로 보면 또 연결자까지 이분들만이 세상의 부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그게 된다. 그리고 얘기는 하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결자로서 또 우리는 연결자이자 보완자입니다. 제품이 큐레이션을 해서 거쳐 나왔는데도 소비자 접점에서 만나서 소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얇았으면 우리 주부들이 쓰기에는 더 좋겠는데 조금 도톰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티슈가 그렇게 해서 아주 적정한 물티슈가 그렇게 적정한 두께로 세상에 그게 뭐 별 차이 안 나는 거지만 그게 접점에서 전부들 취합이 돼서 자꾸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결자이기도 하고 보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보완자하고 연결자가 한 몸이 돼서 합체되지 말라고도 합체가 돼갖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미래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또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는 게 단적인 예로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딸도 지금 결혼해서 이제 곧 애를 이제 6월 달이면 저도 이제 손주를 보는 그렇게 됐어요. 그 산후조리원에 가면 요즘 무조건 5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맞벌이 하면서 무지 바쁜 애들이니까 그걸 누가 그 손주를 누구를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이비시팅, 그러니까 시터, 애를 봐주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또 그다음에 노인 간병에 관련된 일, 그냥 귀중한 나의 그 손주, 또 아니면 또 내 아들 평생에 한이 되는 내 부모님을 갖다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갖다가 요양보호소에 맡기거나 간병인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간병인이나 베이비시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랫폼으로 다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다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으로 가겠습니까? 질로 가겠습니까? 진짜 내 마음과 진짜 내 손주 보듯이 진짜 조심스럽게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그분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앞으로는 그렇게 진로 승부하는 시대로 플랫폼도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학자들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애터미는 초지일관 큐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결국에는 마이클 코스마노 교수 외에 많은 그 석학들이, 그분들이 예견했던 분들이 종당에 가서는 거대 플랫폼도 결국에는 질에서 떨어지면은 다른 거에 치여서 간다. 근데 우리는 시종일관, 가지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시종일관 큐레이션, 그 큐레이션을 하는 그게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첫 번째,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한 10대 조건, 첫 번째, 그러한 생태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간,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역량인데, 우리는 큐레이션이 핵심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개방성, 우리는 다단계로 시작해서 포스트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을 100% 다 해도 쫓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딴 데에서 아마존이 꼬았네, 알리바바가 애터미는 저렇게 하는데 우린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모방해서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도 다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1, 2, 3가 그 핵심 역량과 개방성 차원에서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4번째, 5번째 규모의 확장성 뭐 해갖고 그 밑에까지 다 얘기하는데도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교수들이 그 쿠스마노 교수 같이 이 플랫폼을 전 세계 처음으로 용어를 알리고 이런 시대로 간다고 얘기했던 그 학자가 쓴 그 책에 나온 그대로 그냥 거의 그냥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우연 아닙니다. 자단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게. 다음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 10개 그거를 제가 이게 하나하나씩 얘기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단위로
안 되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저기 안양센터에 와서 보통 그 플랫폼 강의가 한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도 2시간을 해야지 풀로 다 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와 이게 완벽한 플랫폼이구나. 우리 포스트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고 여태껏 그냥 그랬었네. 그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전화에 그 커리큘럼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하시고 와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거를 동시에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에 마치겠습니다.